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 사흘 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서 충격을 안긴 상황인데요. 판문점 선언 결실로 탄생한 연락사무소가 대소 1년 9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투입된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 원도 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5일, 그러니까 엊그제네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충돌 사고를 당한 뒤에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핸들을 조작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해당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 후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한 상태고 민식이법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10장씩 사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마스크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 공급 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선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주당 1인당 10장까지 대폭 확대되고 다만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인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한 번에 또는 나누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 나와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차차 남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1도,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하늘에 잔뜩 낀 구름 때문에 더위가 한결 덜한 반면 중부지방은 여전히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월 1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연예 소식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식 함께할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주간의 연예 소식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배우 윤계상 씨 그리고 이한희 씨가 결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동료로 돌아서서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 2013년도에 연인 사이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공개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윤계상 씨와 이한희 씨는 공개석상 그리고 예능방송 등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연예계 대표 스타 커플로 사랑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커플은 과거에도 결별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결별설도 있었고 사실 결혼설도 있었어요. 네, 뭐냐면 두 사람이 커플 여행도 가고 부모님 동반해서 공연 관람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결별설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그때 이한희 씨가 SNS에 이제 이 두 사람의 반려견 유명한데 감사 5년 전에 자신의 어떤 반려견 감사하고 찍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모든 건 변하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마치 우리 감사하고의 관계는 이토록 변함이 없는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뭔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어머 혹시 윤계상 씨랑 결별한 거 아니야? 이런 결별설이 돌았는데 당시 소속사에서 아니다. 두 사람 잘 만나고 있다.
라고 했고 이후에 이한희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아니에요.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그러면 두 사람 측 입장은 있었습니까? 네, 소속사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요. 윤계상, 이한희 두 배우가 최근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동료 사이로 남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배우를 향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윤계상 씨는 뭐 소속사하고 결별했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계상 씨와 이한희 씨는 2013년도에 열애를 인정하고요. 또 2014년도에 이한희 씨가 윤계상 씨가 있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서 한솥밥을 먹는 사이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계상 씨가 소속사와 전속 계약 기간이 약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올 초부터 이한희 씨와 결별 후에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들어가니까 소속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사와 윤계상 씨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양측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윤계상 씨 또 이한희 씨의 활동 계획은 뭐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윤계상 씨가 출연한 영화 유체 이탈자가 이제 개봉을 해요. 그러면은 홍보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계상 씨가 목공인으로 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나무로 이제 가구도 만들고 근데 이거를 그냥 취미로 만든 게 아니라 목공 학교에 들어가서 네. 정식 과정을 수료를 했더라고요. 예. 그걸 학교 측에서 알렸고 또 이한희 씨는 죽여주는 로맨스라는 영화에 곧 촬영을 시작을 할 거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윤계상 씨가 또 이렇게 손재주가 있었네요. 예. 네. 이번에는 송중기 씨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송중기 씨 열애설이 불거졌어요. 그 출처는 이걸 처음 언급한 데는 한 이제 인터넷 방송인데 여기서 뭔가 이제 본인을 담당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변호사, 이혼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와 열애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심지어 이 여성 변호사의 뭐 학력을 비롯해서 이런 인적 사항까지 언급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연예계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네, 근데 그 여성 변호사의 인적 정보, 그러니까 신상이잖아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던데요? 네, 제가 이 변호사분이면 너무 화가 많이 날 것 네, 같은데 네. 일단 강용석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한 채널에서 이 여성분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송중기, 송혜교 씨의 이혼 당시 이혼 법률인은 아니었지만 이 여성 변호사가 아니었지만 같은 루펀 선배의 소개로 식사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만남으로 인연이 시작이 됐다, 뭐 연인 관계가 됐다라는 이제 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변호사의 개인사 등도 이 방송에서 이어지게 돼서 사실은 이 여성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네. 송중기 씨 측 입장은 어때요? 네,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고요. 당사는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 사실 및 작성을 하고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것들이 루머임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연예인과 흔히 말하는 보통 사람, 일반인 여성이 교제했을 때는 이 여성 측, 상대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네. 이번엔 법무법인에서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뭐냐면 우리 이 로펌, 이 법무법인 소속 여성 변호사 관련해서 송중기 씨와의 교제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보태서 인적사항, 사생활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포한다라고 하면 이건 범죄 행위다. 엄중 경고하면서 언론뿐 아니라 네티즌까지도 이런 부분 더 이상 유포하지 말고 만약에 올린 것이 있다면 다 삭제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런 거 자주 올라오는 매체인데 이거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다행히 삭제는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변호사가 소속이 된 이 해당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범죄 행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네. 범죄 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이 민형사상 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송중기 씨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SNS에 송중기 씨의 근황이 담긴 영상이 게재가 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화보 티저 영상이었는데요. 10초 정도로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송중기 씨의 매력을 여과없이 느낄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은 후에 밝은 근황을 선보인 송중기 씨에게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스타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 이혼 발표한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스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동건, 조윤희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갑작스러웠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말이죠.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손꼽혔었던 이 이동건, 조윤희 씨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전해진 파경 소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했었고 또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었죠. 네, 사실 이 커플은 만남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요. 드라마에서 만나서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던 그런 커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 2017년 방송된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연인 역을 맡은 이후에 연인으로 발전, 결국 이제 부부까지 됐는데요. 극중에서 주변의 반대와 또 방해를 딛고 어렵게 사랑의 결실을 이루는 이야기로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았고 현실이 되면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에 혼인신고를 먼저 했고요. 9월에 비공개식을 올린 뒤 12월에 부모가 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초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막 이렇게 깨 쏟아지는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동건 씨가 사실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이 아내 또 딸에 대한 굉장히 애정을 드러내는 사랑꾼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한 5개월 전 지난 1월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아내 조윤희와 딸의 보디가드다. 이 두 사람 위해서 내 몸을 던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원래 내가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이 조윤희 이 여자 놓치면 정말 평생 결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고 요즘 매일매일 행복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깨쏟아지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이동건 씨만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방송에서 조윤희 씨도 굉장히 뭐 결혼 생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윤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7월에 방송을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과 집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르다, 행색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이동건 씨는 늘 한결같다. 늘 망가짐 없이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럽더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동건 씨랑 결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육아도 많이 도와준다라면서 남편 자랑을 했었는데 드라마 촬영 중일 때는 너무 많이 바쁘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데 작품이 끝나면 아이랑 같이 매일매일 목욕도 해주고 또 병원도 데려가주고 문센이라고 하죠. 네네. 문화센터도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막 놀아주는 등 아이 육아에도 굉장히 열혈 아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분들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혼한다고? 라면서 네.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이혼의 정확한 이유가 밝혀졌나요?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입장만 지금 발표한 상황인데요. 조윤희 씨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5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동건과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동건 씨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중한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혼 조정 절차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들 이혼이 알려지고 이러면 공식적으로 이혼 사유가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잖아요. 맞아요.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연예 관계자들 사이에서 뭐 여러 얘기가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연예인들이 결혼할 때 내세우는 이유, 성격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조금은 달라요. 차이는 차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인들, 측근들 얘기가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너무 달랐다.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 노력했었고 그래서 다시 부부관계가 회복돼서 좋은 때도 있었다. 근데 끝내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조윤희 씨가 올해 3월까지 KBS 주말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동건 씨는 뮤지컬에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관계가 조금은 소원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소속사 측에서는 아무 그런 언급이 없는 거네요, 일단은. 네, 일단 네. 소속사 측에서는 이혼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사람 다 향후 활동도 예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연예인들의 이 이혼 소식에서 사실 이 부분이 뭐랄까요, 막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아요. 이동건 씨 같은 경우는 올해 40이고 또 조윤희 씨 같은 경우는 38인데 아직 배우로서 활동해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네네. 그 좀 불필요한 루머를 오히려 더 만들어내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기자인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딸 있잖아요. 양육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일단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올 초에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향으로 헤어짐을 의논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변호사들을 통해서 일단 재산 분할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는데 양육권에 대해서만큼은 조윤희 씨가 일단 가지고 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협의를 진행하면서 큰 다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두 사람 뭐 작품 계획 같은 것도 나왔나요? 사실 이제 결혼하고 먼저 작품 활동했던 것도 이동건 씨였어요. 네네. 그다음에 조윤희 씨가 했는데 지금 이혼 소식 알리고도 일단 이동건 씨는 차기작을 영화로 결정을 하고 촬영 준비에 한창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조윤희 씨는 이제 양육권도 맡았고 또 이런 시기에 이 엄마들은 자녀에게 갈 어떤 영향 생각하면서 육아에 전념을 하기 마련인데 조윤희 씨도 그럴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 저는 좀 조윤희 씨도 용기 내서 네. 좀 빨리 또 새로운 작품 활동하기를 응원해 봅니다. SNS에 또 조윤희 씨가 사실 이제 사진들 있었는데 그거 다 삭제했는데 네. 저는 이걸 뭐 과거 지우기 이런 거보다 앞으로 새로운 발을 내딛기 위한 노력으로 읽고 싶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혼 발표한 스타들의 얘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건, 조윤희 씨 얘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네. 스타입니다. 이선희 씨. 가수 이선희 씨입니다. 사실 이선희 씨 하면 뭐 수식어 워낙 많잖아요. 네. 작은 거인 있고 뭐 전설의 국민 디바 있고 그런 분이 이제 이혼 소식이 밝혀지면서 팬들이 또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선희 씨는 8, 90년대를 주름 잡았던 전설의 여가수입니다. 국민 디바라 불리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지금의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희 씨는 1984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상한 곡이었던 제이에게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해당 곡이요, MBC 강변가요제 출전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방송사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사실 이선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91년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노래 딱 틀면 막 따라 부를 정도로 히트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노래를 눌렀을 때 네.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제목만 들어도 따라 부를 수 맞아요. 있어요. 일단 제이에게, 네. 그리고 옛날이요, 그리고 갈바람 괜찮아, 연인의 눈물, 나 항상 그대를, 나의 거리. 정말 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요. 발표만 했다 하면 각 방송사의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들뿐만 아니라 영화와 드라마 OST에서도 굉장히 빛을 봤는데 뭐 여우비라던가 뭐 인연이라던가 저도 지금 노래방 가면 굉장히 많이 부르는 네. 노래들이거든요. 네. 이 노래들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만 들어도 귓가에 네. 멜로디가 들리는데 당시 이제 조용필 씨 오빠 부대 근데 여가수들이 이렇게 두터운 팬덤이 있진 않았는데 이선희 씨는 사실 남자 가수의 조용필이 있다면 이선희 씨는 어디 가나 정말 대단한 팬들을 끌고 다녔거든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죠. 네. 제이에게 좀 나왔었죠. 예, 제이에게. 제가 재용입니다.
제1계가 네. 근데 탄생하기까지의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뭐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를 주워서 그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선희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고 본인 노래 잘하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노래하고 싶다면서 작곡가 사무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 중에서 장욱조 씨, 지금 김건모 씨 장인이시죠? 그 장욱조 씨 사무실을 갔는데 장욱조 씨는 아니고, 이분은 사실 대단한 유명한 작곡가죠, 당시에도. 근데 어떤 무명 작곡가가 이거 내가 너무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부르겠다고 한다면서 악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야, 이선희 씨가 그걸 꺼낸 거예요. 펼쳐보고 어머, 이거 제가 불러도 돼요? 했던 노래가 바로 제 얘기가 됐다고 해요.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진 악보를 주워서 이 곡을 만나게 됐다는 건데 예. 그 운명처럼 만나게 된 운명이네요. 거네요. 네, 이선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악보라는 것이 나를 너무 설레게 했고 또 음악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악보다라고 하면서 이 음악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로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악보를 버리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악보 더미에 있는 그 제이에게 악보를 다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불러라 라고 허락을 했대요.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대학교 때 강변가요제에서 제이에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에게 이 저작권 네가 불러라고 했잖아요. 주셨잖아요. 그럼 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강변가요제 이 대상 수상 이후부터 이 작곡가의, 그러니까 원곡 작곡가인 이 무명의 작곡가였던 이세건 작곡가에게 저작권을 모두 넘겼다라고. 그리고 또 이선희 씨가 그 제작자로서의 안목이 있었잖아요. 2004년인가요? 네네네. 제작자로 변신해서 이승기 씨를 발탁한 거예요. 맞아요. 승기 오빠. 네. 2004년에 이제 음반 제작자로 변신을 했는데 그때 2003년도에 고등학생이었던 이승기 씨를 발탁해서 지금 뭐 발라드의 황제 그리고 유명한 배우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는요, 이승기 씨가 신인 시절 노래 다들 아시죠? 내 여자라니까. 너무 설렜죠. 네. 전 줄 알았어요. 네. 저도요. 이 노래로 각종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을 때 물론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승기 씨가 이 TV에서 발랄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도 했고 내가 가지 않는 길을 이승기 씨가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 그리고 좀 자극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착각하는구나. 문화가 되고 내 싶었죠. 여자니까 그러면 네. 난 줄 알고. 근데 가수에서 나한테 사인을 보낸다. 맞아요. 승기 오빠. 제이에게. 제이에게. 뭐 그 기분에 사는 거죠. 네. 근데 이선희 씨가 지난달이죠. 5월에 이혼 소식을 알렸어요. 네, 이선희 씨가 지난달 26일이죠. 이혼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선희 씨가 먼저 알린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수 이선희 씨가 올 초 협의 이혼했고 또 그 사유는 성격 차이다라는 이 보도가 나온 건데요. 사실 그동안 이선희 씨를 둘러싼 이 별거설은 연예계에서도 꽤 유명했었어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남편이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이어서 협의 이혼 전에도 상당 기간 별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과거에 이선희 씨 별거설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선희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딸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했었는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난 2009년에 토크쇼에 나왔을 때도 남편 덕분에 딸과 관계가 좋아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뭐 남편과 어떻다, 뭐 사생활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남편과 둘의 결혼 생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재혼할 때도 갑작스러운 발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혼 소식을 알린 게 재혼에 대한 이혼 소식을 알린 건데 네. 이 재혼할 때도 이게 2006년 일이거든요. 네. 11월 초에 사실은 이제 한 호텔에서 이 주변 지인 가족 초대해서 스몰 웨딩을 하고 한 열흘 지나서 팬카페에 이선희 씨가 직접 글을 올린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글을 쓰는데 바로 직접 못 알려드린 거는 내가 왠지 좀 부끄러웠다. 이러면서 축복
축복해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었죠. 네. 그러면 그 재혼한 분이 어떤 분인지 참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선희 씨의 그 남편분, 재혼한 남편분은 재미교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선희 씨보다 9살 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 180에 호남형의 인물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미국 유명 사립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또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딴 건축가이자 건축 디자인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한 사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도 활동을 했었죠. 아, 정말 전설적인 가수와 건축가의 만남이란 말이죠. 그 시작부터가 좀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2006년 5월에 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음악 축제가 있었는데 이선희 씨가 여기 참여를 하게 되는데 네. 이선희 씨가 갔다가 잘 돌아오질 않아요. 왜지 했더니 그때 당시에 그 이선희 씨가 아끼는 딸의 미국 유학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미국에는 갔지만 공연 뭐 하러 간 김에 알아보고 있지만 이게 막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이 한 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해서 이제 이 딸의 유학을 어떤 도움을 받게 된 그분이었는데 그분과 사실 요 뒤에 알고 보니까 동네 주민이에요. 그리고 딸은 유학하고 있고 그 옆에서 딸 보살피면서 근데 보살피면 한 게 아니라 그때 좀 약간 어머 이선희 씨가 여기 우리 미국 동네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 재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혼 소리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장에는 묵묵부답이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게 2006년 11월 19일이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인정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이선희 씨 재혼설하고 함께 은퇴설도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요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재혼설이 한창 제기되던 이 2006년 7월 말쯤에 이선희 씨가 돌연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라는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선희가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이 사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속사 측에 이게 재혼설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은퇴설이 맞는 거예요? 라고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속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7월 말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맞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이 교제 중인 그 남자와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 이후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당분간 노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그럼 재혼설과 은퇴설에 좀 동시에 무게가 실리게 된 건데 그러면 재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간 셈이네요? 그렇죠. 미국에 가서 딸 유학 알아본 게 5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게 7월. 그리고 이제 좀 신중히 생각하다가 결혼한 게 11월인 셈인데 사실 그때 지금 최 기자 말했지만 좀 뒤숭숭했어요. 정말 재혼한 거야, 은퇴한 거야, 아니면 잠적한 거야. 잠적 얘기까지 왜 나왔냐 하면 한국에도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무슨 이게 무슨 뭐 20세기 초도 아니고 얼마든지 연락 가능하고 한데 미국에 간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선희 씨 연락이 안 돼요 하면서 소속사에 오히려 소속사는 연락이 되세요? 그러면 저한테 좀 연락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재혼설, 은퇴설 이게 더 뭔가 크게 된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미국 일리노이주입니다. 여기서 딸 공부하고 있었고 엄마로서 딸 이제 뒷바라지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새 삶에 대한 어떤 남자와 새로운 계획을 꾸미면서 이렇게 한국과는 좀 연락이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은퇴설은 있었는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식 주점? 이런 거 같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 굉장한 오해입니다. 일식 주점을 운영한 건 아니었고요. 그 네. 주점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전 남편분의 소유의 건물이라서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6층짜리 건물인데 현재 주점, 카페 등이 들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값이 나가요. 네. 역세권으로 수십억 원대의 건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당시에 두 분 모두 재혼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나 이 남편분이 재혼에 있어서 루머가 또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재혼한 남편분이 3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그 또 전 부인에게서 각각의 또 딸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선희 씨 팬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이선희 씨가 재혼한 남편이 3번의 결혼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또 이선희 씨가 4번째 부인이 된다라는 사실이 팬들에게는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었죠. 네. 어쨌든 이선희 씨 2번째 이혼 소식 전해지고 이러면서 첫 번째 이혼 사유는 뭐냐, 그건 뭐 누구였느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돌더라고요 또. 그렇죠. 이선희 씨가 이제 그 제2의계로 강변가 이제 대상 받았던 게 1984년이잖아요. 한참 정말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1986년 한 2년 뒤에 이 작곡가, 음반 제작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 이선희 씨가 고지음의 3집 앨범을 냈는데 3집 앨범에 뭐가 있냐면 책갈피에 꽂아둔 영,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또 눈물, 이것들이 이제 들어있던 명반 중에 하나인데 이 3집 노래에 보면 어둠은 거치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거를 작사, 작곡한 그분과 노래를 사랑했던 만큼 이 또 작곡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 근데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고요. 그러면서 열애 인정하고 결혼까지 가기가 사실 그 위치에 올라가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선희 씨가 굉장히 대단한 게 무려 5년이나 은밀하게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에 결혼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1992년 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 결혼도 결혼인데 이선희 씨가 늘 안경 쓰고 저 바지 차림으로 다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드레스 입고 이래가지고 다들 놀랬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당시 그 사진이 신문을 정말 엄청나게 장식을 네. 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소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선희 씨가 항상 무대에서 바지만 입으니까 그 팬들 사이에서 우리 언니가 다리에 큰 흉터가 있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네, 이선희 씨가 일단 이 정도로 원조 언니 부대를 이끌면서 많은 여성 팬들을 둔 최고의 가수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선희 씨 결혼식장에 동료들이 참석을 한 게 약 200여 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고생 팬들이 우리 언니 결혼한다라고 하면서 결혼식장에 막 찾아가서 입구를 막 찾아갔었는데 이 수가 몇 명이었는지 뭐 예상하세요? 동료가 200명. 이 여고생 팬들이 무려 500명이었대요. 아, 그래요? 이 여고생 팬들 500명, 그때가 1992년? 네. 지금들 다 결혼해서 잘들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룹 팬들을 몰고 네. 다닌 건데 네. 정말 그런 뜨거운 화제 속에 결혼을 하고 또 이듬해 출산까지 하게 돼요. 그렇죠. 만 5년의 몰래 연애, 일종의 사내 연애 아닙니까? 네. 그리고 1992년에 결혼, 그리고 바로 이듬해 1993년에 딸을 낳게 돼요. 그런데 이제 딸 낳고 그때 이제 산후조리원 요런데 아니면 이제 출산했을 때 병원 있잖아요. 여기서 간호사분들이 목소리만 들어도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머 이선희 씨 딸이네. 어머. 아니 이선희 씨 목청이 정말 남다르잖아요. 그 이선희 씨 딸이어서 그럴까요? 굉장히 하이톤이고 맑아서 그래요? 아기가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울기만 해도 이선희 씨 딸이다 이랬을 정도라고 야. 남달랐다고 하네요. 네. 그 남달랐던 딸과 사랑하는 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쭉 이어갔던 이선희 씨인데요. 또 갑작스럽게 7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당시 IMF 외환 위기 당시에 경제 불황으로 첫 번째 남편 윤모 씨의 사업이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1985년 5월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한 다음에 그 이듬해에 네. 그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죠. 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네. 1999년 6월이죠. 이선희 씨의 전 작곡가 남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혼에 대한 아픔도 굉장히 컸지만 이 불황 여파에 의해서 음반 사업이 그때 굉장히 침체가 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때 아무래도 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선희 씨가 15주년 콘서트 준비 중에 이 소식 듣고 네. 실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막 이랬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콘서트하고 마지막 곡 남겨두고 신경을 밝혀서 거기 팬들이 또 같이 울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998년 이 외환위기 못 넘기고 이혼한 분들 많이 계시고 네. 사실 그 안에 사랑이 다 끝났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선희 씨가 존경하는 작곡가였고 이혼한 뒤에 사망하시긴 했지만 이선희 씨 충격이 컸고 그렇지만 팬들과의 약속은 있으니까 이 15주년 콘서트를 강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이선희 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계신 이분, 그분도 이거를 지켜보실 것 같다 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 마지막 곡이 뭐냐면 바로 그 전 남편이 작곡했던 나의 거리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하는 내내 울어서 팬들도 아주 가슴 아파했습니다. 네, 지금 들리고 있는 노래가 그 전 남편이 작사 작곡을 했던 나의 거리라는 노래입니다. 참 안타까운 옛날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이선희 씨는 이번에 소속사를 통해서 이혼 소식도 밝혔고요.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소속사가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희 씨는 6년 만에 정규 16집 앨범을 발표를 했습니다. 앨범 타이틀이자 타이틀곡인 안분요, 엑소 찬열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이 이선희 씨만의 이 특유한 따뜻한 보이스에 담백함을 더하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화음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6년 만에 16집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에서 이선희 씨의 목소리로 좀 위로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요즘 굉장히 트로트 열풍이 거세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발라드를 좋아하는 분들,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 안부가 소소한 일상의 위로가 됐으면 한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공연에 가봤는데 그 아담한 체구에서 어쩜 그렇게 폭발적인 맞아요. 소리가 나오는지 네.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맹활약 기대하고요. 네. 자, 세 자, 번째는 이번에 혜은이 김동현 씨입니다. 혜은이 김동현 네, 씨. 가수 네. 혜은이 씨 그리고 배우 김동현 씨가 결혼 30년 생활을 마치고 이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1990년도에 결혼한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동현 씨가 연거푸 사업에 실패했다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혜은이 씨가 이 빚을 오랜 세월 좀 많이 갚았대요. 그리고 그 금액이 굉장히 거액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 왔었던 그런 부부였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혼은 지난해 일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알려졌어요. 네, 지난해 7월에 이혼을 했고 네.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이 이미 됐습니다. 근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 사실 이제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살거든요. 그럼 혜은이 씨가 이렇게 어려운 이혼까지 했으면 이 김동현 씨 사실 사건 사고 날 때마다 같이 이미지가 좀 추락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이 사람하고 이제 남이에요. 알릴 수도 있는데 혜은이 씨 참 마음이 깊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말하진 않겠다. 김동현 씨 안 그래도 좀 사업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돼 있는데 그 와중에 혜은이한테 이혼했다 하면 김동현 씨가 너무 슬퍼할까 봐. 네. 그래서 함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오히려 또 화제가 됐던 게 이혼을 권유한 사람이 혜은이 씨가 아니라 김동현 씨다라고 네.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 씨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을 하자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는 혜은이라는 사람이 김동현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고생을 했고 나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있다.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좀 더 많이 웃고 더 기운차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혜은이 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김동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참 많이 미안하다.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미안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혜은이 씨가 이야기하기로는 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엄마를 너무 고생시켜서 이제 엄마를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너희가 엄마 아빠를 이해해줘라라고 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안타까운 얘기인데, 근데 두 사람 만남 자체가 화제가 됐죠. 그럼요. 일단 혜은이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혜은이 씨 1970년대 특히 77년도 8년도에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예뻐요. 거기다가 노래도 잘해요. 네. 그래서 발라드면 발라드, 댄스곡이면 댄스곡 모두 소화가 가능했고 정말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네.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 아이콘이 선택한 남자, 화제가 아닐 수 없죠. 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두 사람은 주말 드라마를 함께하면서 첫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혜은이 씨는 정말 연예계 탑 중의 탑, 완전 그 스타였었고 네. 또 김동현 씨는 신인 탤런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확실히 패기가 있는 이 신인 김동현 씨가 드라마 이후에 밤업소에서 만나게 된 혜은이 씨가 끝나기를 항상 기다리며
느끼면서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네.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걸고 또 많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때 또 혜은이 씨가 이혼 후였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김동현 씨의 이렇게 좀 한결같은 모습에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동현 씨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이혼이 뭐 죄도 아니고 특히 뭐 여자에게만 죄도 아닌데 당시엔 좀 뭔가 여자 이혼한 이게 마치 뭔가의 그 구설수에 오른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연예인일 경우 네. 혜은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씨 집안 누나들도 있었다고 하고 반대가 심했는데 이때 김동현 씨가 아니 남녀 사이에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면서 정면 돌파. 결혼에 성공하게 네. 됐어요. 저는 김동현 씨 뭐 여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결혼할 때 굉장히 멋있었고 네. 이번에 이혼도 먼저 권해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혼했잖아요. 이 결혼 시작과 끝 이혼 부분은 아주 멋있게 처리했다 싶으신데 여하튼 이렇게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 슬아의 아들 한 명이 있죠. 네, 그런데 멋있게 결혼한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평탄치만은 못했습니다. 빚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네, 그렇죠. 호방한 스타일의 김동현 씨가 영화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그 물가가 비싸다고 하는 일본에서 올로케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개봉을 하고 좀 잘 풀려야 되는데 개봉도 하기 전에 부도가 나게 된 거죠. 당시에 현금만 30억 원을 좀 잃게 됐고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부동산이며 뭐 전 재산을 다 잃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돈이 한 200억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 두 사람이 악착같이 해서 그 빚을 갚은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먼저 혜은이 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다 팔아서 빚 갚고 심지어 병석에 있는 어머니가 사시던 집까지 팔고 어머니를 여관에 모시면서까지 빚을 갚았는데 그러고도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말 그야말로 혜은이 씨가 전국을 돌면서 밤무대 없었으면서 빚을 갚았는데 이 소속사 없는 건 기본이죠. 왜냐하면 소속사가 있으면 또 이 비율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소속사 없이 말하자면 로드 매니저, 운전기사도 없이 본인이 운전하면서 이 전국 밤업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도 있다 보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운전해야 되면 차가 굴러가야 되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은 밤업소를 가야 되는데 기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돼지 저금통을 뜯어서 거기서 동전을 빼서 기름값을 마련하면서 혜은이 씨가 정말 많이 울었다 그래요. 내가 이거 언젠가 갚아줄게 이런 마음으로 꺼내지만 자식의 돼지 저금통 꺼내서 그 돈을 꺼내서 기름을 넣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단 하나 빚 갚아야 돼. 이 희망 하나로 혜은이 씨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혼자 맨몸으로 막 부딪혀서 빚을 갚겠다 이렇게 고생을 한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뭐 신혼생활이라는 게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신혼생을 즐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밤업소라던가 뭐 행사라던가 돈이 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했었던 생각이 좀 일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일은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방송을 혜은이 씨가 그때 좀 나오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톱스타고 뭐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송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방송사의 선택이 아니라 혜은이 씨의 선택이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더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혜은이 씨 입장에서는 이 방송 녹화라는 것이 왔다 갔다 시간, 헤어 메이크업 하는 시간, 그리고 본 녹화에 들어가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거기에 비해서 출연료가 좀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그냥 내가 행사를 한 번 더 하고 뭐 밤업소 무대에 한 번 더 노래를 부르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혜은이 씨가 선택을 한 것이 내가 그냥 방송을 조금 덜 하더라도 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접 수익이 되는 행동을 많이 했었고요. 또 아침에 노래 불러라. 라고 어디 행사가 잡히면 아침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밤에 불러라면 밤에 막 노래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계속 갚다 보니까 가수잖아요. 드레스 하나 사입을 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오로지 그냥 빚만 갚으면서 그쵸, 돈만 살았던 번 거네. 그런 세월이네요. 굉장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생각들도 좀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닐 정도였고요. 예. 사실 이런 고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누구한테 맞아. 터놓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당시에 뭐 사실 집안이 완전 다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상황이 되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한국을 떠나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돌아오고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고 그러니까 힘들게 살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또 버틸 수 있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 때문에 많이 참으시죠? 네. 자식 때문에 참았어요. 근데 혜은이 씨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러니인데 남편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네?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면 언젠가 잘 되겠지.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겠지. 이게 우리 남편이 나쁜 사람도 아니 악한 사람 아니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잘 되겠지. 참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식 생각하고 남편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빚 갚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 또 혜은이 씨 몸이 안 좋았던 적도 있잖아요. 사실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슬퍼요. 근데 혜은이 씨가 2004년도에 자신의 자궁에서 물혹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궁 적출술을 받게 되는데요. 혜은이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성으로서 받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그 수술 이후에 굉장히 많이 울었었고 대인기피증이 또 보였대요. 그래서 불을 다 꺼놓고 혼자 방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많았고 또 전화기를 또 꺼놓고 사람들이랑 연락을 굳이 받지 않았대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어려웠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힘들었던 시기에 가족들이 또 옆에서 혜은이 씨를 또 든든히 지켜줬겠네요. 김동현 씨가 또 위기에 그래도 도움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금술은 좋았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아침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아니야 여전히 예뻐.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혜은이 씨가 말하기를 내가 남편 또 이 소중한 아들 없었으면 아마 그때 영영 못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회상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뭐 엄청난 빚 업고 다니게 될 갚느라고. 부인이죠. 네. 그러니까 외조 잘하는 남편 얘기도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죠? 네, 과거 김동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내조를 하면서 살았다면 네. 이제부터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혜은이 씨를 위해서 외조를 하겠다라면서 굉장히 고마운 이 마음을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빚을 갚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김동현 씨가 이렇게 빚을 갚겠다라고 했다는 게 그러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아내의 잃어버린 세월을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바로 혜은이 씨가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떨어져서 살았었던 이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혜은이 씨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김동현 씨를 계속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김동현 씨가 혜은이 씨와 그 딸의 만남을 어떻게 보면 이뤄주게 했던 사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현 씨가 이 헤어진 딸을 혜은이 씨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딸을 꼭 데려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좀 데리고 다시 와서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김동현 씨는 혜은이 씨 그리고 그 딸이 너무나 친구처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너무나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김동현 씨의 노력 또 혜은이 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 생활 30년 동안 그 부부애도 좋았고 말이죠. 그리고 빚도 어느 정도 다 갚았고. 근데 왜 황혼이혼을 하나? 아유, 안타깝다. 이런 네. 분들 많단 말이에요. 사실 결심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혜은이 씨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에게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다라고 하면서요. 또 사실 아웅다웅 살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도 이 모든 짐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김동현 씨에 대해서 뭔가 좀 사업적으로 이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혜은이 씨를 또 위로하는 전화를 걸게 되잖아요.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때 주변 분들이 이제 위로를 그래 뭐 다 지나갈 거야 뭐 이렇게도 하지만 김동현 씨를 대신 막 이렇게 욕해 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남편 욕을 아내가 듣는다는 게
좀 그게 또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혜은이 씨가 또 마음이 많이 불편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혜은이 씨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30년을 살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다라면서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나온 뒤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김동현 씨를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로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해요. 아직도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별히 뭐 심경을 밝힌 게 있나요? 김동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내 연인, 내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내 가장 좋은 친구. 이제는 좀 더 높이, 멀리 날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혜은이 씨 입장에서는 이게 나를 위한 거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결국 손을 놓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됐고 추스러졌다고 해요. 추스러지고 나니까 뭐가 느껴지냐 하면 사실 이제 맨날 남편 사건 사고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혜은이 씨 부부니까 같이 눈총을 주잖아요. 그게 너무 괴롭고 남편은 마치 지금 뭔가 가해자 같고 나는 피해자 같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보니까 나보다 어떻게 보면 사고를 쳐서 본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한 거지 김동현 씨가 더 힘들었겠구나. 그 상황이 이제야 보이면서 좀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혜은이 씨 이혼 후에 많이 힘들어했다면서요? 네, 사실 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빚을 갚느라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혼 후에는 이 홀로서기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좀 크게 와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혼 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건데 일단 주변에 홀로서기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었고 뭐 좋은 사례들도 봤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3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정말 참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빚을 갚았는데 내 주변에 남은 것이 없고 결국 끝이 이혼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또 자괴감도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무기력증이 또 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좀 혼자만의 시간을 좀 오래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좀 보태 말씀드리면 아니 뭐 이혼 혼자만 하나 뭐가 이렇게 힘들어 이러실 수 있는데 혜은이 씨 좀 인생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가수로서의 재능 최고고 외모 뭐 춤 실력 다 갖췄는데 그 재능과 달리 이 가정 환경은 좀 어렸을 때는 아버지 빚 갚다가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때 사실 이제 이 혜은이 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 여자. 내가 이렇게 탑스타라는 거 다 내려놓고 남편, 나는 이제 결혼한 여자면서 양품점을 해요 또.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그게 잘 안 되고 이 남편분의 또 빚을 안고 또 첫 번째 남편 빚을 갚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난 정말 싫어. 난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할 거야 했는데 김동현 씨가 구애를 했고 정말 남자답고 멋있고 해서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김동현 씨도 본인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이게 무슨 일본 음악 전지 해외 로켓을 하고 너무 큰 규모로 제작을 하고 이러면서 또 결국은 그게 빚이 되고 또 사랑은 하지만 또 두 번째 남편 빚을 또 갚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첫 번째 결혼해서 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데려오게 됐지만 처음에는 같이 못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혜은이 씨 너무 안쓰러운데 또 역으로 이 아티스트들은 그런 삶의 고통이 예술혼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가창력도 대단하시고 전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너무 힘들었어가 아니라 좋은 자양분이 꼭 됐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후에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딸 하나 그리고 아들 한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아들에게 다른 상처는 뭐 많이 줄 수 있지만 어머니가 없다, 엄마가 떠났다라는 상처는 절대 주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되게 진짜 얘기 들어보니 평생을 빚을 갚으면서 살았나 싶은데 요즘에 이제 다시 활동 재개했다고요? 어려움을 극복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뭐 자식들도 이혼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편이라서 고마운 마음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 7월에 이혼을 했으면 곧 1년이잖아요. 두 분은 계속 그럼 교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아이들은 특히 이제 아들은 아빠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네. 혜은이 씨는 이렇게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 사실 이혼할 때는 우리도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요즘 사람들처럼 혹은 할리우드 부부들처럼 그렇게 우리 좀 잘 지내 이렇게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왜 흔히 왜 위장연한다고 하잖아요. 이 두 분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니야 우리 마음 그대로야 서류만 따로 가는 거야 했는데 이게 무서워요. 서류로 남이 되고 나면 뭔가 마음의 거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맞아요. 마음이 멀어진다. 멀어진다. 이게 네. 자주 만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아무래도 뭐 아무리 전 남편 전부인이어도 이렇게 가끔 가족 일로 만나게 되면 뭔가 조금은 서먹한 그런 느낌이 또 혜은이 씨한테 있다고 그렇게 혜은 씨가 얘기를 하네요. 네. 나는 이혼하고 나면 빚과도 단절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무슨 혜은이 씨 빚이 더 남아있어요? 남았어요? 네, 아직 혜은이 씨가 감당해야 하는 빚들이 남아있대요. 그런데 혜은이 씨 표현에 의하면은 아직은 이제는 좀 조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면은 아이고, 2, 3년. 갚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또 뭐랄까 그래도 갚을 수 있다라는 희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형편이 뭐 아주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힘들지도 않다. 그냥 뭐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혜은이 씨가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당장 내 손에 쥔 게 없고 빈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표는 조금 남아있는 빚까지 전액, 그러니까 전부 깨끗하게 갚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혼하면 남인데 남편 빚 갚아야 돼? 네. 이게 다 사연이 있죠. 이 남편이 어떤 이제 돈을 빌려고 할 때 혜은이 씨가 혜은이 씨 지인한테 돈을 빌리고 혜은이 씨를 믿고 빌려준 분들이 있잖아요. 혜은이 씨가 이런 부분까지 다 깨끗이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신곡 발표했다고요? 네, 혜은이 씨가 신곡 그래로 가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그래는 홍사범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노래가 좀 특별한 게 팬클럽 회원들이 직접 코러스를 넣어서 와.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혜은이 씨가 용기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잠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느 날 우연히 뒤돌아보니 어느덧 내 나이 반을 넘기고 아쉬운 날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 많은 걸 잊고 살았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노래 같기도 하고. 네. 여전히 뭐 가창력도 네.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그러게 좋을까요? 청아해요. 청아. 네. 앞으로 정말 열심히 노래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네. 김동현 씨도 응원의 말 잊지 않죠. 예. 뭐냐면 요번에 봤더니 준비 많이 한 것 같더라. 노래도 좋고 활동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이번 앨범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신곡 발표하신 만큼 정말 멋진 활동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정선 연예 전문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스오피스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5위입니다. 5위는 나의 첫 번째 슈퍼스타고요. 4위는 위대한 쇼맨, 3위 에어로너츠, 2위는 침입자, 대망 1위는 결백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 소식 전해줄 배우 김서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순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한국 영화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화 결백이 개봉하자마자 1위예요.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 결백이 개봉을 하자마자 침입자를 제치고 1위의 영예를 안더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개봉 첫 주에 3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코로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선전을 하면서 아주 극장가에 활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네, 배우 배종옥, 신혜선, 허준호 주연의 영화 결백은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막걸리 농약 살인 사건, 기억을 잃은 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의 결백을 밝히려는 변호사 딸 정인이 추시장이죠. 마을의 시장과 마을 사람들이 숨기려고 한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가는 무죄 입증 추적극입니다. 나 여기 막 벌써 입소문이 나고 있는데 웰메이드 영화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막걸리 농약 살인 사건이라는 현실감 넘치는 이런 소재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이런 긴장감 넘치는 추적 스릴러 그리고 강렬한 드라마를 선보이는 영화입니다. 웰메이드 추적극을 선보이면서 신혜선, 배종옥, 허준호 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의 장인들의 연기력이 폭발적인 시너지를 발산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 그 2위 침입자 이것도 아주 꾸준한 상승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 기자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백이 끌고 침입자가 막 밀고 이렇게 한국 영화를 이고 지고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입자 역시도 사실은 이 송지효 씨의 연기가 굉장히 좀 빛나는 영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 극장 전체 관객 수가 많이 늘었어요. 너무나 다행히도. 그리고 한국 영화 신작이 순차적으로 이제 개봉을 준비하는 중인데 제가 또 뭐 차차 나중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유아인 씨 주연의 살아있다라던가 뭐 강동원 씨 주연의 반도라던가 또 굉장한 기대작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더욱더 확장이 돼서 이제 뭐 6월, 7월, 8월, 9월에 이르러서는 이 한국 영화계가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새로운 영화들을 볼 수 있어서 팬으로서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요. 또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두 편의 영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할리우드를 기반으로 한국 제작진이 제작한 로맨스 영화죠. 엔딩스 비기닝스가 드디어 6월 24일 개봉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영화 엔딩스 비기닝스는 이성이 끌리는, 감정을 뒤흔드는 두 가지 색의 사랑을 그려낸 트렌디한 리얼 현실 로맨스 영화로 이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다푼의 앞에 다정한 이상형 잭과 치명적 매력의 프랭크가 나타나면서 펼쳐지는 로맨스를 담아 각기 다른 색의 사랑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게 국내 배급사에서 헐리우드를 겨냥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 영화 배급사에서 헐리우드를 겨냥해서 헐리우드의 감독 그리고 배우를 섭외했고요. 한국은 물론 해외 관객을 타겟으로 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또 이 영화가 리얼 현실 로맨스다라면서 뭐 6월의 관객들을 로맨스로 심금을 울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예고편 그리고 영화의 첫 한 5분 정도 그리고 이 포스터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담아내는데 일단 3장의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바닷가에서 연인을 끌어안은 채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사랑의 끝과 시작 사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았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담았다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이 두 남자의 서로 다른 캐릭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사랑과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기대하게 만들고요. 또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맨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다려지는 네.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또 다음은 한국 뮤지컬 영화가 나왔어요? 네, 바로 영화 소리꾼인데요. 소리꾼들의 희노애락을 조선팔도의 풍광 명미와 아름다운 가락으로 빚어낸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소리꾼은 갑자기 사라진 아내를 찾아 나선 소리꾼 학교를 필두로 길 위에서 하나둘 뭉친 광대패에 조선팔도 유랑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의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유리 씨, 김동완 씨, 박철민 씨 등의 배우들 그리고 귀향 조정래 감독의 팀워크로 개봉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여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장르물의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범람 속에서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줄 수 있는 어떤 독보적인 그런 감동 드라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김동완 씨가 이 캐릭터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네, 김동완 씨 또 노력파잖아요. 영화 속에서 추임새를 넣는 장면을 위해서 실제로 판소리도 배우고 또 서신을 남기는 이 붓장면을 위해서 붓글씨도 실제로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캐릭터 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 김동완 씨 같은 경우는 탄탄한 이 활동을 통해서 연기력도
많이 인정을 받은 상황이고 예능을 통해서도 이 진정성을 굉장히 좀 인정받은 배우이자 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영화들이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네. 덥다는 얘기, 코로나 얘기, 또 북한 속색이는 얘기, 경제 안 좋다는 네. 이런 거 말고. 네, 좀 좋은 소식 좀 들을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요. 오늘 모두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